잘 푸셨습니까? 네, 잘 풀었든 잘 못 풀었든 괜찮아요. 오늘 오신 김에 우린 그래도 현장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강의 하나는 듣고 하나는 배우고 그리고 조교님들과 1대4 정도로 1대1로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1대1로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것이 저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1대 다수로 했을 때 그리고 옆 친구의 궁금한 점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따 제비뽑기를 해서 걸리는 조교님과 한 팀이 되어서 선생님 강의 끝나고 나면 조교님들과 1대4 정도로 Q&A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까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식사를 못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샌드위치는 제가 수학 강의를 끝내고 나면 요거 금방 풀거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한 PPT가 있는데 그거 짧게 간단히 PPT로 설명할 때 그때 여러분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워낙 우리가 개념 에센스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무엇을 출제 의도로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풀어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수강생들 자세에 수학 강의 끝나면 나눠줄까요? 그러면 잠시 옆에 뒀다가 말귀를 조금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죠? 잘했어 재상아. 자 그러면 분필이 아 분필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빨간색도 없어요? 그럼 마음의 눈으로 색깔을 봐야 돼. 괜찮아요. 하향으로 할게요. 어차피 이제 지금 이 시즌은 전부 수능 샤프 하나로 공부하는 시간이라 색깔펜을 쓰지 않는 것도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 파이널 강좌들 보시면 느끼겠지만 그 시즌 1, 2보다 훨씬 색깔 분필을 덜 쓰고 문제풀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를 이렇게 보게 되는 의미도 있겠지요? 네, 괜찮습니까? 갑자기 수학하라 하는데 실을 만도 한데 일제히 어떻게 그렇게 우리 수강생들다운지 저는 지금부터 그럼 수학 강의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2, 3 일관되게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도구로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고 그게 기출문제가 됐든 또는 훈련을 위한 엔제가 됐든 또는 실전에서 만나는 실무에 들어있는 문항이 됐든 문제를 읽고 문제와의 나 조교님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부끄럽네. 보십시오. 네. 조건을 해석해서 이 조건이 나한테 어떤 개념을 쓰라고 하는지를 알아먹은 다음에 조건의 순서대로 내가 갖고 있는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서 개념들을 이용해서 개념적 접근으로 일관된 문제풀이 기술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기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오로지 개념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즌3도 선생님 강의는 문제 하나 풀기 전에 뭐부터 설명한다? 개념 하나를 꼭 설명한다. 자, 이 문제는 6평 15번 변형이고 우리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진행을 하는 천우신조예요. 근데 온라인에는 9평 전 천우신조가 개강되고 완강되는 시점이 8월 15일 즈음에 완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회차가 온라인의 미공개 회차거든요. 그래서 15번을 6평 15번 변형으로 준비를 해봤고 6평 15번 이제는 잊혀질 때쯤 됐으니까 다시 한번 콕 찍어서 각인시키고 내려가도록 하세요. 내려가는 거 맞나?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미분 가능하면 필기할 공간이 있어요? 네, 오케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심플하게 이거죠. 에센스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y는 fx가 어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x는 a에서 뭐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렇죠? 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르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필요 충분하게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ga가 어떤 상수값으로 존재한다. 요게 미분 가능하면 즉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과 필요 충분하게 완전히 동일한 말이죠. 자,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증명 과정이 극한값의 존재 유무였는데 이 식의 값이 극한값이죠. 요 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g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해 라는 거예요. 근데 왜 f 안 쓰고 g 썼지? 긴장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의 값이 존재한다는 건 극한값이 있다라는 거고, 분모인 h가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건 색깔 없죠. 극한의 변수 h랑 상관없이 고정된 GA라는 함수 값으로, A일 때의 G 함수 값으로 G의 A 플러스 H, 즉 H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으면, 그러면 A 플러스 H는 A를 향해 한없이 다가갈 거고, 그래서 G의 A 플러스 H는 GA를 향해 한없이 다가올 테니 H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GA 플러스 H가 GA로 한없이 다가감으로써 0이 되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이, 요 식의 극한값이 존재했다. 즉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건 사실은 정확히 표현해 보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g의 a 플러스 h가 뭐랑 같아진다? ga가 된다. 라는 거고, 이 말이 즉 극한값과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라는 거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라는 게 함수값이 있으니까, 극한값이 있으니까 같다라고 비교를 하겠죠. 요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둘의 값이 같아 라고 하는 뭘 만족시키고 있다? 연속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자동으로 이미 연속이야 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연속인 함수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거지. 오케이?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속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라는 거.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떤 함수가 곡선이 이렇게 있다. 스무스하게. y는 gx라는 함수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니다? 난 스무스하게 그렸어. 미분 가능하다. 오케이. 당연히 연속을 전제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꺾여버리는 요 자리 A.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 미분 불능이다? 미분 불능이다. 미분 불능이긴 한데 우미 좌미 각각을 보자면 우미 존재한다. 왜냐하면 h가 0 플러스로 가면 이 식의 정의가 우미가 되는데, h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건 a 플러스 h가 a를 향해 오른쪽에서 다가온다는 거고, a, ga는 고정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한 점이 한없이 다가와서 오른쪽 곡선 방향의 접선. 내 기울기인 우미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간다. 왜냐하면 한없이 다가오고 있는 우극한이 그 자리에 함수값으로 다가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분 불능이지만 그래도 우미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해. 좌미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해. 아, 미분 불능이긴 한데 그래도 우미, 좌미 각각은 존재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번엔 내려와 볼까? 이렇게 내려와서 끊겨. 그리고 불연속으로 좌극한과 함수값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렇다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 불능이다? 불능이다.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의 전제를 어겼기 때문에,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 불능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불연속이라 미분 불능인 거 알겠는데 여기서 우미 존재하냐라고 하면 우미는 존재한다. 오케이. 근데 좌미는 존재해? 그러면 좌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한없이 다가오고 있는 좌극한이 GA라는 함수값과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좌미의 정의를 만들었을 때 분모인 H는 0으로 가지만, 리밋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는 0으로 가지만 분자의 G의 A 플러스 H의 요 H가 A의 왼쪽에서 다가오게 하는, A보다 좀 작은 지점에서 다가오게 했을 때 좌극한은 뭐기 때문에? 이 값이기 때문에. 얘를 K라고 하고 얘를 L이라고 한다면 좌극한은 K지만 함수값은 L이라 저 극한값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모는 0으로 가지만 분자는 0으로 안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왜 불연속이면 자동으로 미분 불능이냐라고 한다면 불연속이면 둘 중 좌극한 우극한 끊겨있는 불연속이라면 함수값이 둘 중 한쪽에만 붙을 수 있고 여기도 함수값 여기도 함수값일 수 없기 때문에 한쪽에만 붙을 수 있고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그쪽 방향의 미분계수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쪽 미분계수가 없으니까 없는데 좌미 우미가 같다라는 걸 비교할 수조차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연속이면 자동으로 미분 불능이다 라고 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재밌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원 스텝. 아이고, 우리 조관웅님 잘하는데. 원 스텝. 네, 저 열심히 손에서 써요? 여기 와서 원 스텝, 투 스텝 강의 한번 해볼래요? 절대 안 한대. 아니, 우리끼리는 잘하잖아. 저 강사는 못하겠구만. 자, 최고창의 개수가 그러면 유민쌤 한번. 아니에요. 재상이 한번. 다 아니래. 우리 조교들은 주로 선생 의견에 그렇겠습니다. 이건 없어. 뒤에서. 자, 원 스텝. 그럼 유경이? 나석이 좋아하잖아. 무조건 X. 자, 해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사차함수 fx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ax 4제곱 정도까지만 잡아놓고 a는 양이야 라고 체크를 하고 4차 함수는 교과 과정에서 배운 함수잖아. 그러면 4차 함수 개형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출제하는 거죠. 마치 수원에서 등차 등비 수열처럼.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이 뭐가 있나 머릿속에 띄우는 것도 중요하다. 자, 밑에서 4차 함수에 대한 조건을 줄 거고 출제자들은 이 중에 어떤 함수를 숨겨놓고 조건을 하나하나 제시해서 이리 끌고 이리 찾아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테니까 4차 함수를 이렇게 머릿속에든 또는 이렇게 펼쳐놓고 자, 이 중에 누굴까? 시각화 시켜놓는 게 훨씬 유리해. 요거 4개 그리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그죠? 자, 이 중에 누굴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4차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gx 함수가 분리된 함수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에서 4를 빼고 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를 선택한대. 그렇다면 분리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분리된 함수를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연속 단원에서 배웠고 미분 가능성 단원에서 배웠어. 그렇다면 연속일까부터 체크해 봐야 되는데 내가 쓰는 도구를 계속 찾는 거 보여? 붕어야? 없다고요, 분필. 자, 이렇게 봤더니 반드시 뭐다? 불연속이다.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하나를 예시를 봤어 지금? 그 순간 놓고 또 찾아. 이걸 쥐고 있을까? 그럼 계속 노랑으로만 풀까? 그래, 지금부터 노랑은 빨강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y축이 어딘가 있다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fx를 4만큼 끌어내려. 여기를 4만큼 끌어내려서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fx를 그대로 선택해. 라는 게 gx란 말이죠. 반드시 불연속이라는 거야. 게다가 불연속이고 불연속이면 자동으로 미분 불능이지. 근데 굳이 어느 한쪽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하자면 어느 쪽이 존재한다? 우미가 존재한다. 그래도 우미는 존재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우미는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좌미에 대해서 떠들 확률이 높겠죠. 오케이. 자, 이러한 gx가 주어졌어. 불연속이고 미분불능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우미는 존재라고 체크하시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러한 gx 함수가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t값은 0과 1 뿐이다. 라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해석하는 걸 투스텝. 됐죠? 자, gx라는 것이 x는 0에서 반드시 불연속이야 라는 것까지를 체크하는 것도 사실 이 부분도 개념이에요. 분리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생각을 한 거니까. 그쵸? 자, 그렇다면 박스 안에 조건 볼게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g t 마이너스의 절대값 h 빼기 절대값 gt. 자, 요 식의 값이 존재하게 하는 t는 오직 0과 1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이 식을 눈으로 봐야 되고 식을 봤더니 이 식 속에 2번 이상 반복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지? 절대값 gt.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gt라는 함수를 잠시 pt
라고 한번 놔보겠다. 그러면 이 pt 함수는 절대값 gt니까 gx 함수의 x축 기준으로 쟤를 꺾어 올린 함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첨점이 발생할 확률도 있고 4차 함수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첨점이 없을 수도 있겠어.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PT로 바꿔놓고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식에 대한 해석이 훨씬 가벼워지죠. 함수 자체를 절대값이 붙어있는 걸 통으로 PT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번엔 P에 그러면 절대값 G 함수가 P인데 그 안에 정의역이 T- 절대값 H 빼기 PT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훨씬 쉽게 보이죠. 요 식의 값이 어떤 상수값으로 존재하게 하는 T가 오직 0과 1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PT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서 이제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H가 0으로 간다 1대에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떤 뜻인지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 언제나 식을 받아 또는 식을 만들어낼 때는 주로 미분계수의 정의와 관련된 식일 확률이 높아. 하지만 막상 이 식의 존재 유무를 따질 때는 결국은 미분계수가 뭐지? 리밋이 붙어있는 극한식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이 내가 만든 식이든 문제가 준 식이든 어떻게 정의되었든 리밋이 붙어있는 식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만족시키는 건 뭔 극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값을 각각 표현해야 된다. 리밋 h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h분의 P의 T.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되는데 H가 0 플러스로 가면 절대값 안에 있는 H가 요 극한식 근처에서는 0 플러스니까 양이잖아. 그럼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절대값 벗기고 그대로 나오면 T-H. 마이너스의 PT인 거고 자, 요렇게 식을 썼을 때 이 식의 구조가 미분계수와 매우 닮아 있는데 살짝 보정이 필요해. 요거는 빨강이에요. 마이너스 h만큼의 증가분이야. 그렇다면 이 정의역을 바꿀 순 없으니 증가분을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없는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다시 하나 더 곱해서 보정을 해주면 그렇다면 요 식의 극한은 뭐냐면 증가분이 마이너스 h고 그 증가분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t-h 마이너스 t니까 극한의 변수랑 상관없는 t, pt가 고정돼 있고 오케이? 괜찮아요? 뭐가? 요게 사실은 t-h-t이기 때문에 h라는 변수랑 상관없는 정점 t, pt가 존재하고 t-h, p의 h가 0 플러스로 가면 어느 쪽에서 다가올 거냐면 h가 0 플러스면 마이너스 h는 0,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다가온다는 거지. 정점 기준으로 왼쪽에서 t, pt로 다가옴을 확인하게 해주는 식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있고 리밋이라는 요 값은 사실상 뭘 의미한다? P'의 T 마이너스 그렇지 좌미를 의미한다. 우리는 그 좌미를 약식으로 요렇게 표현하자라고 했었어요. 수리논술에 갔다가 이런 표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 혹시나 할까봐. 그리고 교수님 가르칠까봐. 그게 잠이다 우리한테나 이럴까봐. 자, 그렇다면 다시 리밋 h가 이번에는 0-로 가. 그러니까 요 식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 이 식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다? 같다라고 말해줄 거야 우리는. 그걸 같다를 만족시키는 t는 0과 뭐밖에 없다? 1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좌극한 h였죠. 분모는 h. 그리고 p의 t에 자 이번엔 h가 0-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러면 t 플러스 h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pt라고 했을 때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또는 에센스 교과 과정에서 보던 h가 0-로 갈 때의 미분계수 즉 뭐 p'의 t- 좌미가 되는 거죠. 이 두 개 빨강이에요. 요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게 이 식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것이 같다라는 건 P', P', 어떤 t에서의 좌미인데 둘 다 좌미를 썼어. 그런데 그냥 그대로 쓴 것과 마이너스 부호를 곱한 게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이게 같으려면 결론은 P'의 T- 가 뭐인 수밖에 없다?
0인 수밖에 없다. 부호를 반대로 바꿨는데도 같은 값이야? 그건 세상에 0밖에 없어. 됐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좌미가 0이 되는 t가 뭐밖에 없다? 0과 1밖에 없다. 이 말인 거지. 이게 투스텝이야. 박스 안의 조건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면 이 박스 안의 조건을 해석한 투스텝의 결론은 좌미가 0이 되는 t는 0과 1밖에 없어. 이거야. 좌미가 0이 되는 t는 0과 1밖에 없어. 여기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g를 대략 봤잖아. 0에서 왼쪽은 잘라서 내려놓는단 말이지. 그리고 좌극한이 뚫려 있는 쪽이야. 함수값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gx를 가만히 두면 좌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근데 pt 함수라는 건 pt는 gx를 그냥 둔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꺾어 올린 거야. 아, 그렇다면 이 pt는 g 함수를 꺾어 올린 함수인데 꺾여 올라갔을 때 딱 좌미가 있으려면 딱 만나게끔, 즉 pt 함수는 x는 0에서 뭐 해야 된다? 연속해야 된다라는 게 6평의 15번 포인트였던 거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pt 함수, 즉 이제 다시 gx로 돌아가면 gx의 절대값 함수는 x는 0에서 좌미가 존재해야 되니까, 존재해야 0일 테니까 0에서 좌미가 존재하기 위해 뚫려 있는 지점이 막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이 되게끔 꺾어 올려라. 아, 그러면 gx 함수에 끊겨 있는 요 지점에 x축이 딱 어디로 들어가야 돼? 딱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라는 거예요. 라는 것이었던 거죠. 네, 여기 x축이 딱 가운데에 있었어야 됐던 것이었던 것이 었다. 얼마 전에 누가 단 댓글이죠? 실장님도 수학을 하시나요? 아, 예. 한때 잘 하셨었어요. 라고 조간옥님이, 핑거조가 단 거죠. 그건 핑거조가 댓글을 달아줬죠. 예, 그랬던 것이었던 거죠. x축은 원래 어디 있었다? 딱 끊기는 그 자리 위아래에 가운데 딱 놓여 있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살짝 정보까지, 그럼 x축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x는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었어야 돼. 그래서 얘가 꺾여 올라가서 이렇게 만났어야 돼. 그러니까 x축은 딱 위아래 가운데 들어갔어야 돼. 요 간격은 얼마였어야 돼? 2였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절편이 y는 뭐였어야 돼? y는 2, 거기가 절편이었어야 돼. gx 함수는. 요런 정보를 알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 결론은, 그런데 좌미가 존재한다를 넘어서서 좌미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건데, 그럼 이때 우리는 좌미가 0이 되려면 미분 가능한 자리려면 원래 미분계수가 뭐였어야 된다? 0이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멀쩡한 자리가 하나 오른쪽에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x는 1에서 미분계수가 얼마다?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g 함수 자체가 원래 1에서 미분계수가 뭐였어야 돼? 0이었어야 돼. 라는 것과 이 0에서 꺾여 올라갔잖아. 거기서 다시 만났잖아. 그 만난 지점에서 좌미가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꺾여 올라가서 만났을 때 좌미가 0이 되려면 원래 좌미 쪽이 뭐였어야 돼? 원래 0이었어야 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gx 함수가 x는 0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었어야 되는 거야. 아, 여기서 g'의 0도 0이었어야 된다. 그러면 원래 gx 함수는 f 원래 4차 함수 f'의 0도 0이었어야 된다. 근데 얘는 원래 있던 1이었던 이 끊기지 하여튼 요 정도 정보를 갖고 일단 그 다음으로 또 3스텝으로 가볼게요. 이게 2스텝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나 지금 학생 온 줄 알았네. 구세렐라님. 네, 자, 뭐 수업 들으러 왔어요? 늦참이야? 자, 요렇게 두 가지 정보를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되겠죠? 오케이. 이때 우리 머릿속에 요런 게 참고로 지나갈 수 있어. 좌미가 0이 되는 거 따졌으니까 왠지 꺾었을 때 0이 되는 뭔가의 값 하면 머릿속에 요런 게 지나갈 수 있어. 이게 감소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꺾어서 이렇게 꺾인 함수.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혹시 문제가 원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갈 수 있어요. 근데 요런 꺾인 지점은 이 A로 다가가는, 양쪽에서 다가가는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것이 얼마다?
0인 거지. 요 A 지점에서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요 함수를 f라고 하는 꺾인 함수를 p라고 한다면 p 똑같이 쓴다면 p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p의 a 마이너스 h 요 값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좌미하고 전혀 다른 얘기야. 양쪽에서 움직이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극한 얘는 0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 왠지 0 하면 요 지점이 싹 지나가. 그건 명확한 개념이 떨어진 상태로 경험상 이런 적이 많았어. 요런 지점이 주어진 적이 많았어 라는 생각으로 이게 머릿속을 스쳐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좌미가 딱 0이니까 원래 f가 그 자리에서 미분계수가 0이었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4차를 싹 머릿속에 띄워놨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원래 미분계수가 0이었던 게 딱 2개인 함수만 잡아야 돼. 그러니까 1번 아니지? 3번 아니야. 미분계수가 0인 자리 하나밖에 없어. 4번도 아니죠. 그럼 누구여야 된다? 2번 계형이다. 라는 걸 확정하는 과정이 2스텝인 거야. 박스 안의 조건에서 좌미가 존재하기 위해 너는 어떻게 꺾어 올려야 되냐? 그리고 그게 좌미가 0이기 위해서는 원래 f가 미분계수가 0인 자리가 몇 개였어야 되냐? 에서 4차 함수 계형 4개 중 2번 계형이다. 라는 걸 골라내게 하는 게 이 2스텝. 이게 이 문제의 메인이겠죠.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3스텝으로 넘어가서 그래프 계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그러니까 2번 계형에서도 이럴 수 있죠. 미분계수 제로에서 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 먼저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미분계수 제로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자, 둘 중 어떤 거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y축은 당연히 미분계수가 제로인 두 자리 중에 어디에 꽂혀야 된다? 왼쪽에. 그렇지. 0에서도 미분계수는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꽂아 볼게. y축이 이렇게 들어갔어. 자, 지금부터는 파랑 함수야. 왼쪽 함수를 4만큼 끌어내리면 gx가 되잖아. 왼쪽을 끌어내려. 4 정도 이렇게 한번 끌어내려 볼게요. 여기 gx를 그리는 중이야. 자, 얘가 gx야.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서 찍어서 오른쪽. 요게 gx야. 좀 이 상태고. 됐죠? 자, 이랬을 때 x축이 어디로 지나간다? 곧 딱 가운데로 지나가는 상황이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요 자리가 y는 뭐다? 2였어야 돼. 여기가 y는 2였어야 돼.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여기 4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 자리는 g 입장에서는 x 밑으로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왔겠지? 자, 그런데 이 함수인지 저 두 번째인지 확정하게 해주는 게 마지막 3스텝 조건. gx를 꺾어 올린 함수가 y는 2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조건을 끌어내야 되니까 맞춰보자. 꺾여 올라갔을 때 얘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붙어. 오케이. y는 2에 가서 붙는 거야. 그럼 좌미가 0이다. 만족시켜. 자, 그 다음 어디가 1이냐면 여기가 1인데 이 함수가 만약에 꺾여서 요렇게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y는 2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노랑이 꺾여 이렇게 간다면 셋, 넷, 5개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꺾이면 안 돼. 그렇다면 너무 많이 만나. y는 2랑. 그러면 낮춰. 해서 이렇게 낮게. 우린 또 극단적인 거 좋아하잖아. 낮게. 그랬더니 2개가 쏙 빠져버렸어. 몇 개가 돼? 3개가 돼. 자, 문제는 몇 개를 원한다? 4개를. 그렇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딱 접해야 돼. 라는 게 우리가 찾아낸 조건이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fx 함수는 결국 g값을 묻지만 최초 4차 함수 f를 찾아야 되니까 f는 1에서 함수값이 원래 뭐였어야 된다? 꺾여서 2에 가서 붙어야 되니까 원래 마이너스 2였어야 돼. 라는 게 1, 마이너스 2를 지나 라는 조건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에서 모순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식이 나올 것 같아. fx와 y는 2라는 상수함수와의 관계성으로 두 함수의 차는 원래 f함수는 요 하향이었어. 요거. 이 함수. 0에서 몇 중근? 3중근. 그러면 3대 1이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절편이 얼마? 3분의 4. 그렇죠. 그러면 fx-2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고 아직 양수라는 거 외에는 정보가 없고 x세제곱에 x-3분의 4다. 이렇게.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조건 하나만 쓰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y는 fx랑 y는 2라는 또 하나의 상수함수. 상수함수도 함수야 라는 얘기 많이 하죠.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는 x에서 0에서 3중근. 그리고 1대 3대 1. 근데 여기가 1이니까 3분의 1 해서 또 하나의 절편이 3분의 4 해서 fx
결정. 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하나. 뭐라고요?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고 하면 자 마무리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답 내기 전에 그러면 얘는 왜 안 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y축이 있다면 그럼 왼쪽은 이렇게 내려오겠지. 오른쪽은 이렇게 선택을 하겠지. 얘는 뭐다? gx가 되겠죠. 그런데 꺾어 올려. 그러면 x축이 원래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0에서 좌미가 존재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2야. 꺾어 올리면 오른쪽은 증가 상태에서 미분계수가 제로인 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꺾이는 점이 더 이상 없어. 그렇다면 y는 2와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맞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F1 넣어볼게요. A. F1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사용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 더하기 2. 이것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니까 12. 최고차의 개수가 12인 fx가 나왔어요. 그러면 12에 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3분의 4에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하면 더하기 2라는 게 fx야.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건 g의 마이너스 1이죠. 음의 영역의 g 값은 f를 얼마만큼 끌어내린 것? 4만큼 끌어내린 것. 오케이.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은 f의 마이너스 1에 빼기 4를 한 것. f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0, 30이 나와요. 그래서 30에서 4를 빼면 26. 정답은 26이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고난도 문항들은 주로 요 정도 구조로 출제가 돼. 주어진 상황을 스타트 시키는 기본적인 개념적인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원스텝. 그리고 이 문제가 원하는 핵심적인 요소 출제 의도가 들어가 있는 딥하게 분석해야 되는 개념을 세게 사용해야 되는 여기서 정확도가 나와야 되는 투스텝.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케이스다라고 확정이 되면 또는 2케이스 정도 남으면 마무리에 3스텝에서 계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어려우면 여기서 한 스텝 정도 더 가서 계산이 좀 까다롭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런 식으로 14, 15, 21, 22 풀어내시면 구평에서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였어요. 마이크가 꼬였어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현장 강의? 예, 좀 긴장을 해서 평소 강의력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주 새롭게. 근데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온라인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뒤에 PPT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히 구평 대비 이주에 관련된 전략들 그리고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는 동안 샌드위치를 받아서 먹으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